헐리우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히어로 무비, 그 중심엔 당연 마블이 있겠죠. 개봉하는 작품마다 비평과 흥행을 동시에 거머쥐는 마블의 히어로 무비, 정말 말 그대로 믿고 보는 마블이라는 말이 절로 실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블 히어로가 드라마에서 활약 중인 건 알고 계시나요? 세계적인 VOD 멀티플렉스 넷플릭스와 마블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4명의 마블 히어로 드라마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시탐탐 지구를 노리는 외계인과 악한 신들의 음모로 바쁜 어벤져스, 그들이 미처 지키지 못하는 뉴욕의 시민들을 돕기 위해 암약하는 영웅들이 바로 그들이죠. 비록 그들의 인지도는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뉴욕에 사는 시민들만큼은 그들의 활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영웅이 하나의 드라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름하여 뉴욕의 수호자들 디펜더스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디펜더스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4명의 히어로의 활약상을 그린 마블 히어로 드라마로 헬스키친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데어데블과 사리탐정으로 일하는 제시카 존스, 할렘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루크 케이지, 그리고 쿤룬의 수호자이자 불멸의 아이언 피스트가 그 멤버로 등장합니다. 넷플릭스산 마블 히어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그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 어벤져스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가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넷플릭스 마블 드라마는 보다 성인의 취향에 맞게 잔혹하며 폭력적인 묘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연령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MCU 영화와는 아무래도 섞이기엔 큰 애로사항이 있겠죠. 어벤져스가 전 지구적인 사건에 활약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반해 넷플릭스 마블 히어로들은 뉴욕의 그 활약이 집중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나 마피아 혹은 인신매매, 장기밀매, 약물거래 등 뉴욕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지독하고 어두운 악행들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번 디펜더스에선 각자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없던 4명의 영웅이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조우하며 함께 팀업을 이루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각각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한 시즌 13개의 에피소드를 사용했던 전작과는 다르게 총 8개의 에피소드로 한 개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의 드라마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고 빠른 호흡의 전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기존의 마블 히어로 무비가 그랬듯 이 디펜더스도 각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들을 챙겨보지 않는다면 다소 많이 불편한 드라마가 될 텐데요. 특히 데어데블 시즌2와 아이언 피스트의 주적이었던 핸드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며 핸드와의 기나긴 싸움이 이번 디펜더스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제시카 존스와 루크 케이지는 챙겨보지 않더라도 데어데블과 아이언 피스트만큼은 반드시 봐두어야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블루는 디펜더스가 공개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디펜더스가 공개되기 전 마지막 공개된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가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만하기 그지없는 스토리는 물론이고 4명의 영웅 중 가장 뛰어난 무술 실력을 자랑해야 되는 무투가 캐릭터가 허공을 헤엄치듯 손발 허우적거리는 액션이나 보여주질 않나, 당최 몰입이 안 되는 온갖 판타지스러운 설정, 거기다가 중2병의 현신 같은 찌질한 성격까지. 공개된 시놉시스나 이야기로 보건대 아무리 봐도 아이언 피스트와 핸드의 이야기가 메인이 될 게 분명한데 정작 아이언 피스트 캐릭터에 대한 설득도 핸드라는 조직에 대한 묘사도 실패한 상태에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좋은 완성도로 만들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컸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디펜더스는 대단히 큰 성공은 아니어도 팬들과 시청자들의 갈증을 채워주기는 충분히 제 역할을 다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디펜더스에서 제일 돋보이는 것은 4명의 영웅들을 연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4인 사색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그 조명이나 색감, 화면 내 미장센을 통일된 톤으로 배치해 마치 그래픽 노블을 보는 듯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데어데블, 맷 머독은 그의 유니폼 색처럼 붉은색으로, 제시카 존스는 차갑고 고독한 도시의 이미지를 담은 파란색, 루크 케이지는 화려하고 불타는 듯한 할렘의 거리를 닮은 노란색,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천둥벌거숭이 아이언 피스트는 녹색으로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씬에서 씬으로 넘어갈 때마다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그려질 것인지 예상해보는 소소한 재미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에 모이게 되는지 그려내는 것이었을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름 돋도록 멋지게 해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초반 캐릭터의 소개나 설명을 위해 소비되는 1, 2화가 조금 느슨한 전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치가 끌어올라 자연스럽게 그게 몰입하게 되며 인물 캐릭터 간의 케미나 개별적으로 가지는 특징, 그들이 이끌어내는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어벤져스 같은 화려한 액션성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넷플릭스 마블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하드보일드 드라마 장르적인 재미는 분명히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아이언 피스트, 이번 디펜더스 와서는 정말 개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명이 모여서 이루어낸 큰 성과 중 하나가 이 아이언 피스트의 데니랜드라는 캐릭터의 재조명과 성장이 있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이처럼 순진하고 생각보다는 몸보다 또 말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던 아이언 피스트는 물론 이번 디펜더스에서도 그런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임에는 분명하지만 제시카나 루크, 맷을 만나면서 보다 어른스럽고 강한 전사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하고 신경질적이며 시종일관 진지한 세 사람에 비해 가끔씩은 철없는 행동이나 대사를 하는 데니의 모습에는 실소를 머금고 맙니다. 더불어서 디펜더스의 이야기 중심이 거의 아이언 피스트와 데어데블 위주로 전개되니 두 캐릭터가 서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색적인 히어로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제시카 존스는 이번 드라마에서 팀 내 유머와 매력을 담당해줍니다. 가끔씩 시니컬하게 툭툭 내뱉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서 제시카 존스 어루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 이 누나 이렇게 매력적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루크 케이지와의 미묘한 분위기는 원작을 알고 있는 팬들에게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씬의 연출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는 디펜더스. 전투 전문가인 데어데블과 아이언 피스트에 비해 초인적인 캐릭터로 묘사되는 제시카 존스와 루크 케이지의 액션은 다소 맥빠지고 심심하며 투박한 연출로 그려지는데요. 특히나 날카롭고 화려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빌런 핸드 조직과의 싸움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액션 합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럼에도 액션씬의 비중은 4명분이 적절히 나누어 가진 느낌이라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겠죠. 참고로 데어데블 시즌2에서 큰 활약을 했던 퍼니셔 역시 티저 공개 당시에는 등장할 것이라 예고되었지만 아쉽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솔로 드라마로 제작 중이라고 하니 퍼니셔 팬들이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셔야겠습니다. 비록 어벤져스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며 인간미가 넘치는 4명의 영웅들을 보여주는 케미의 디펜더스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절찬 서비스 중입니다. 보다 치명적이고 위험하며 어둡고 현실적인 스타일의 히어로물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넷플릭스 마블 히어로 드라마가 딱 제격! 얼른 뛰어들어서 4명의 영웅이 만들어낼 케미에 빠져보세요. 전 뭐든지 리뷰해주는 남자들의 블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Danny, light it up. Let's go, Ironclad. It's Iron Fist. I know.